제가 그 축사하시는 김영수 교수님을 소개하는 것까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공군 본부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한 달 그 이전에 벌써 약속이 되어 계신데 김영수 교수님께서 정말 참으로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이 행사가 얼마나 값지고 역사적인 행사인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은 제가 어찌 이 짧은 혀로 부족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1920년에 태어나셔서 평생을 연세대학에서 교수 만후학을 양성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통일문화대상을 수상하시고 백범 국민통합상을 수상하시고 한우리 독서문화운동을 창시하시면서 초대 회장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독서문화, 한국 사람이 독서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한때 얼마나 많은 전집이 팔리고 출판사가 세계 얼마나 발전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저서를 출간하시고 우리 국민의 도덕을, 그리고 문화 역량을, 도덕을 함양시켜 오셨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아버지이시고 개인적으로 저의 정신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1973년도에 상중당이라는 국내 최고 출판사에서 김형석 에세이 10권으로 된 전집을 출판했을 때 저는 낱권으로 다 읽은 다음이지만 그 10권을 사서 다시 읽고 지금까지 제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세계인의 정신적인 아버지 김영석 교수님을 이제 축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한때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들 많이 가졌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바른 점도 있고 또 좀 바꿔야 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일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에스키모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류 역사가 먼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세계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 가장 인간적이라고 하는 보편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운동은 먼 후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꺼냈고 우리에게 그 해결을 준 민족, 그 사회가 존경을 받게 되고 또 2000년 동안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대체 생각하고 있지 않는,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학자들이 한때는 우리 지구 위에 언어가 1000명 넘었다고 그럽니다. 작은 사회들이 다 자기 말을 썼기 때문에 1000 정도가 넘었는데 역사가 쭉 계속되는 동안에 줄어들어서 지금은 100 종류를 헤아리게 되고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엔 좁은 사회에서 살다가 우리 사회가 자꾸 넓어지니까 좁은 사회의 언어가 넓은 사회의 언어에 흡수돼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나가니까 이 매스컴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방송이라든지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다 흩어져 있던 언어가 통일되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저희 무슨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쭉 다녀온 길이 있는데 나보고 한 얘기가 물고하니 제주도에 갔더니 알아듣지 못한 말들이 그렇게 많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송을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다 통일돼서 언어는 전다 종합되니까 제주도 언어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북경 사람들하고 상해 사람들하고는 말잘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넓은 중국이 텔레비전에 매스컴의 덕택으로 하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수가 자꾸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어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데 어떤 나라의 언어가 없어지는가, 어떤 민족의 언어가 없어질 텐데 없어지는가. 문자가 있는 나라는 언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자가 없는 나라는 언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대만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말은 있습니다. 근데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편지를 해도 무슨 글 써야 하느냐. 일본말을 아는 사람은 일본말 편지라고, 한문을 쓰는 사람은 중국 편지를 하고, 그거 다 모르는 젊은 학생들은 대만 원주민 발음을 알파벳으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ANYUNG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없으니까 언어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대왕 때에 우리나라의 한글이 생기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무슨 글자 가지고 편지를 썼겠어요? 학교 교과서가 있었겠어요?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은 많은 저서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긴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문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되는 문화 창조는 한글 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엄청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문화 민족 속에 살게 된 거고, 그때 한글이 없었다고 하면 정신적인 한국 문화는 없어지고 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은 생활 문화도 소중합니다. 예술 문화는 지금 세계적 수준까지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문화의 창조는 우리 한글 문화가 창조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배경에 가지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한국 문화권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금 문화운동이 세계화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년, 200년 앞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문화를 인정받는가, 그런 문제가 우리 민족 위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따만큼 여행을 하다가 불아파에
스위스에 가보는 때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문화국입니다. 근데 그 문화는 가지고 있는데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이쪽에서는 불어 문화권이고 대부분은 독일어 문화권이고 지금은 영어 문화권으로 또 바뀌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유럽의 작은 나라 가운데 우리 화란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 교수가 우리 연세대학교 한번 왔던 길이 있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무관히 우리나라 말로 책을 쓰게 되면 독자가 아주 적다고 세계적인 학문으로 진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책을 쓸 때는 소설할 때는 영어를 쓰거나 다른 나라 말을 써야 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위스는 그렇게 문화권에서 살지만은 자기 문화가 없습니다. 독일어 문화권, 불어 문화권으로 나누어지면 결국은 그 어느 문화권이 문자 문화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빨리 역사가 변합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뭐라 했는가니 너희들 가장 필요한 외국어는 영덕뿐이다. 영어, 독일어, 불어 가운데 하나 해야 한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제 문제나 이런 건 영어를 가져야 하고 문화를 가지려고 하면 독일어 해야 하고 외국어, 국제 무대에서는 전부 불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불어는 없습니다. 영어가 다 중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성공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더 역사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페인 같은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문화가 뒤지게 되면서 줄어들고 영어 문화권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적은 독일어 불어 문화권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전통이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문화권은 아시아에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일본 문화권은 남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어떤 문화권이 남는가 보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문화권 가지고서는 아시아와 세계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끼일 수 있는가 없는가? 중국 문화,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가 끼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우리 노력입니다.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사상, 가장 인간적인 문화를 창조해내는 일이 있고 그것이 우리 한글 문화권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일본어로 된 책들은 일본서 출판되고 1년 전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오는데 우리나라 책이 일본말로 번역돼서 가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잘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오래전에 일본어로 번역이 된 게 있는데 독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권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쓴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중국 문화권으로 진출해서 번역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중국하고 맞전대가 있고 거별이 심하기 때문에 또 문이 닫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예술은 전 세계를 다 뻗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후배들, 젊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좀 아들, 딸들이 지금 세계에서 생활문화권, 예술문화권으로 다 진출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책들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돼서 세계문화권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관이 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문관이 우리 대학과 지성인이 인문학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문화권에 나가는 건 인문학입니다. 문학이고 사상이고 그렇습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 작가로 남았는데 전 세계 인류가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만큼 인간에 대한 문제, 삶의 가치, 인간 문제를 취급할 리가 없으니까 영국을 넘어서 세계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서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은 1년에 관광 수입을 미켈란젤로가 5억 달러는 벌어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권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는데 첫째는 인문학을 키워야 합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은 인문학을 키워야 인간다움이 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독서를 해야 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문화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권이 5나라가 있는데 첫째가 영국이고 둘째가 프랑스고 셋째가 독일이고 넷째가 러시아로 갈 걸로 알았는데 공산주의 국가에는 인문학이 없어졌습니다. 인간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없어지고 미국이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5나라 문화가 지금 세계 문화의 태양부시를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살게 되는데 이 5나라를 역사적으로 보든지 여행을 해보게 되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명관이 그 나라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독서한 민족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국 가고 이제 아메리카에 가본데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에서부터 저 브라질까지 여행을 해도 독서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도 독서하는 민족은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가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문화권과 더불어 남아야 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세계 문화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출발하시는 것이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생활문화, 예술문화가 먼저 있고 인문학적 문화가 그 다음에 탄생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후배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한 200년쯤 지나게 되면 세계 문화권 속에서 한국 문화권이 잊혀지지 않는 아주 소중히 대접을 받는 한국 사람,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한글 문화가 세계를 동참했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때까지 노력을 계속해야겠고 여러분이 그에 위해서 가장 좋은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국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의 축사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뜻으로 박기열 의장님과 도종옥 총회장님께서 김영석 교수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께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시문제 다음은 이제 저기 VIP의 김찬일님께서 단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VIP님들께서는 단상에 올라오셔서 다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로 착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김치. 자, 오른손으로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사진 이쁘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기열 의장님, 네, 박경희 의장께서는 자세히 그대로 담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박경희 의장께서 국제문화올림픽 개최 및 조직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공동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